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심장 재수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한 달 동안 현재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김정은은 조만간 또다시 화려하게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한 부활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대규모 행사장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스스로 자기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즉 대리인이라고 지칭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조선노동당에 조직비서가 있고 선전비서가 있고 국제비서, 근로단체비서, 농업비서를 비롯한 비서들이 엄청 많지만 사실 조직비서 자리는 조선노동당을 총관장하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조직비서 자리는 바로 조선노동당 핵심 간부들을 임명하는 자리가 조직비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당 생활, 당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바로 조직부이고 그 수장이 바로 조직비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조직비서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을 장악하고 북한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1비서라는 자리를 또다시 신설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조직비서라는 자리를 꿰차고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정일은 1974년도 4월에 조직비서에 임명되었고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제2인자로서 김일성을 대리할 수 있는 제2인자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1비서라는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 조직비서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김정일을 북한 사람들은 당중앙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이 조직비서와 같은 막강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비서 자리를 신설했을까요? 조영원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간에서는 조영원이를 당 제1비서로 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전문가들 속에서는 아마 조영원이 당 제1비서 자리에 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결코 조영원이 제1비서 자리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 권력 속성상 조직비서 자리만 해도 막강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줬다가 또다시 몇 달 되지 않아 제1비서 자리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정은을 대리하는 자리라고 조선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조선노동당 규약 조항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모두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리고 1조에서부터 60조까지 모두 입수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문에서는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바로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대리하는 제1비서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1비서는 당중앙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1비서는 김정은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김정은이 쌍둥이가 아닌 이상 자기를 대리하고 총비서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조영원 턱도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사촌과 외사촌, 즉 김씨 가문과 강반석, 외촌 가문들에서 사촌 형제들을 뽑아서 당주안의 정치국 위원과 그리고 중요 직책들에 임명하고 당과 국가를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종훈에게는 사촌은 고사하고 지금 김종훈을 보필할 수 있는 친인척 혈육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남아있으려면 고용이, 즉 엄마의 외견에, 김일성의 엄마였던 강반석처럼 김종훈의 엄마의 생모인 고용이 집안의 형제들의 자식들이 김종훈을 보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용이는 제1교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그 이모는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성택과 김경희에서 난 자식이 있다면 이것을 중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 자식을 중용해서 쓰기는 고사하고 장성택은 처참하게 공개 총살당했고 목을 참수하여 당중앙인의 총사에 걸어놓았다고, 그것도 당중앙 간부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전시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 김종훈입니다. 이런 김종훈에게 사촌, 오촌, 육촌, 자기 집안 사람을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제 남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과연 김여정은 당 제1비서직을 꿰차고 김종훈을 보필하는 그런 그릇이 될까요? 문제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데 있고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많은 간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어린 남매가 북한을 이끌어가는 희한한 국가로 묘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간부들 중에서도 김여정에 대해서는 지금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 그 자리까지 밀려나고 이제는 제1 부부장 자리에서도 밀려나서 부부장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다면 김종훈은 왜 이 자리를 이렇게 빨리 신설하고 누구를 자기 대리인으로 앉히려고 할까요? 결국 조영원이나 최룡해, 김영철과 같은 이런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 제1비서 자리입니다. 아직 임명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종훈이 조영원이를 자기를 대신하는 바로 대리인인 당 제1비서 자리에는 앉힐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김종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 자리인 당 제1비서 자리를 신설했을까요? 북한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